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속 심리 방침을 세웠었는데 그 방침과는 다르게 최장기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차 변론 기일이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변론이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오늘 3월 20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넘어갈 걸로 보이죠. 아마 다음 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 혹은 바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 이게 가장 궁금하겠죠. 왜 늦어지는 걸까? 일단 탄핵 심판의 쟁점은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췄느냐, 계엄 포고령이 합법적이었느냐, 국회 장악 시도가 있었느냐, 군을 투입해서 국회 의결을 해제하려고 했느냐,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고 군을 투입했느냐, 그리고 법관 체포 지시 등을 했느냐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쟁점별 합의가 아직 안 끝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별 합의가 안 끝난 이유가 뭘까? 왜 늦어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결론을 놓고 대립하는 거 아니냐, 재판관들끼리. 그러니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의견이 갈려서 대립하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있고요. 시기를 조율하는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시기를 재판관들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왔고요. 그리고 문구, 표현 이런 것들을 놓고 의견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 법조인이신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추측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5가지 탄핵 사유 중에 사실은 이제 그 포고령이나 아니면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다음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경위에 관련돼서 대통령의 관여 정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는 다툼이 없어요. 예. 근데 법적 평가는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관계 인정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럼 나머지 그 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체포 지시에 관련돼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여기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관련돼서는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냥 본인들이 뭐 관심법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예. 증거에 의해서 조각조각 퍼즐을 맞춰가는 게 사실관계 인정 과정이거든요. 근데 증거를 이게 쓸 수 있는 증거인지에 대해서 각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다 홍장원 씨의 메모, 이거 뭐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예. 그다음에 곽종훈 전 특수전사령관의 검찰 진술 조서, 또 법정에서 진술 이런 것들 관련돼서 각자의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 관련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 인정이 안 되게 되면 평가의 객관적 그 대상인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지만 이게 위헌 위법한 건지, 그다음에 위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건지 연이어서 평가할 수 있는 건데 기초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그 2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늦어진다라고 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본인 심정이 완성이 됐으면 그대로 그냥 편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전 단계에서 멈춰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죠. 강구 대변인 말씀도 들어볼까요? 근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때 이 세월호 7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국회에서 탄핵 소추 사유로 포함은 됐었는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국가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기업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이 2가지 사항이 인정이 돼서 탄핵에 이르렀거든요. 그럼 그런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선관위 침탈, 그리고 정치인과 법관 체포와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것 하나가 만만한 게 없고 또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파면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게 예. 5가지가 다 인용이 돼야지 파면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면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일인가 많이 의아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논란이 이게 탄핵에 대한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문을 쓸 때는 논쟁으로 이걸 또 시간을 좀 지체됐는 사유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예.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아직까지도 8대0 전원 일치인데 이 결정문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듬는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가 된다면요. 정말 말 그대로 사법 슈퍼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잡혀 있는 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보다 앞에 나올지 뒤에 나올지도 사실 관심인데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헌법재판소가 이걸 고려를 했을 거라고 보세요? 안 했을 거라고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저런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선고 기일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재판관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 쟁점 사항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법률 사유였는지 이 부분과 관련한 논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당에서 지금 기각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조인 출신 의원분들 가운데는 기각 의견, 그러니까 각하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했었던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깨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각하 사유가 된다고 충분히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8분의 헌법재판관분들이 의견을 모아지 못하고 있다. 이게 예.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갖고 이런 이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런데요, 그 기각과 각하는 이제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기각이 됐을 때와 각하가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용이 안 되니까 사실 이제 대통령으로 그 권한 행사 다시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각하는 이제 다시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이죠. 저희가 말하는 기판적이나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 각하 결정 자체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하라는 것은 이제 뭐 약간 논란이 있지만 5명 정도 원래 과반이니까 예. 5명 정도의 헌법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야지만 각하가 이제 법정 의견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그 6명이 인용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기각이 되기 때문에 예. 각하 5명 나오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인용 아니면 기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알겠습니다. 과연 다음 주는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을지 지켜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